네, 시간이 돼서 11월 11일 MLB 그룹 연구실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발표는 어, 이지훈 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BCCV 2024 모랄로 발표된 릴레이션 DETR 논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기 해주시면은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 제가 발표드릴 세미나는 Relation DETR, Exploring Explicit Position Relation Prior for Object Detection이라는 제목으로 어, 제목의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인트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뭐 제목에서부터 보시다시피 Object Detection에 대한 태스크이고 DETR 모델을 베이스로 한 연구입니다. DETR 모델이 이제 뭔지 간략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ECCB 2020에 나왔던 논문이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왔던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로 이제 object 디텍션을 하는 논문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그냥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리면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미지 피처를 이제 트랜스포머에 넘겨서 이제 바운딩 박스 프리딕션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은 이제 매칭 로스를 이제 어, 각 오브젝트별로 프리딕션 되는 로스를 이제 GT랑 클래스를 이제 컴페어해서 어떤 총 합이 가장 낮아지는 로스를 찾는 어,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포인트인데 이제 이 논문에서의 이제 핵심이 만약에 이제 뭐 what, why, how의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구조상 이제 슬로우 컨버전스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페이퍼이고 근데 이제 그럼 슬로우 컨버전스는 왜 생기냐 하면은 이제 CNN과 다르게 잘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상 스트럭처럴 바이어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데이터 인텐시브 트레이닝이랑 슬로우 컨버전스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제 스트럭처 바이어스가 없는 게 문제니까 스트럭처 바이어스를 이제 주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줄 거냐면 이제 explicit하게 이제 포지션 그 각 바운딩 디텍션 된 바운딩 박스의 포지션 릴레이션을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포지셔널한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을 줘서 어 스트럭처 바이어스를 줌으로 인해서 컨버전스를 더 슬로우 컨버전스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먼저 가서 좀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셔널 릴레이션 임베딩을 위한 이제 인코더를 어,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DETR의 어떤 패밀리 모델들 혹은 다이노 같은 모델들에게도 유니버설하게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그대로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컨트리뷰션 포인트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미지에 있는 그 오브젝트들이 그 릴레이션십을 이제 실제로 있는지 얼마나 이런 어떤 그 스트럭처 바이어스가 실제로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MC 매트릭을 이제 소개한다는 점에서 컨트리뷰션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개발한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샘 모델에서 소개했던 SADT라는 아주 큰 데이터셋의 이제 샘플링을 해서 만든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어떤 generalized된 capability를 파악했다, 보여줬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뭐 방법론적인 걸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세 가지 관점의 어떤 컨트리뷰션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실험적으로는 어떤 관점에서 이제 결과들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faster convergence가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검은색으로 플러팅 된 게 이제 relation DETR
모델이고 나머지가 이제 비교 모델들인데 상대적으로 한 2회폭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다른 그 모델들보다 어, 꽤나 이제 높은 이제 AP 스코어의 갭이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또 이제 컨트리뷰션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다이노 모델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 디텍션 소타 모델로 이제 유명한 이제 다이노 그 모델에도 이제 그 릴레이션 인코딩이랑 이제 컨트라스트가 이 모델의 이제 프로포스트 모델의 핵심 두 가지 컴포넌트고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유사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인 건데 이렇게 이제 다이노한테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소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를 확인해주는 어떤 실험 결과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DETR 패밀리 모델들에게도 적용을 했을 때 이제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보시면 좋은 부분이 이제 AP 스코어 같은 거는 이제 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옆에 이제 오른쪽에 APSM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object 사이즈가 이제 small, middle, large 요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픽셀 단위 크기 기준으로 논문에서 나눈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논문이 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추가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small object 같은 경우에는 포함하고 있는 비주얼 피처가 이제 픽셀 레벨에서도 굉장히 적고 하기 때문에 스몰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떤 그 포지션 릴레이션십을 재보면 일반적으로 미들 사이즈나 라지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몰 오브젝트일수록 이런 포지션 릴레이션 임베딩을 같이 넣어줬을 때 더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오버롤한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코코에서 레스넷 50을 백본으로 사용해서 이제 소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실험 결과이고요. 요거는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에서 백본을 바꿔서 실험한 결과인데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레스넷보다는 스윈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퍼포먼스 갭이 살짝 줄어든 걸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CS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코는 어떤 제너럴한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고 이제 CSD랑 MSSD라는 두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어 이제 다른 그 디펙트 디텍션에 대한 데이터셋인데 좀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얼만큼 잘 적용이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고 하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소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컨트리뷰션 포인트 세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쌤에서 소개했던 SADET의 어떤 서브샘플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코코보다 또 이제 조금 더 제너럴한 다양한 어떤 데이터 이미지들이 포함된 데이터셋에서 성능 측정을 했을 때 이제 성능 향상이 보여주고 있는 걸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 결과들은 이제 기본적인 실험 결과들은 보여드렸고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스에 대한 실험 결과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explicit하게 이제 position relation을 어떻게 이제 인코딩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슬로우 컨버전스를 해결하기 위한 게 메인 포커스이고 이제 이거에 대한 원인은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에 이제 스트럭처럴 바이어스가 없다는 데 있고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제 메인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러면 우선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이런 바운딩 박스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있어서 그 바운딩 박스든 오브젝트들 간의 어떤 스트럭처럴 바이어스가 얼만큼 실질적으로 다양한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존재를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측정하고자 이제 Macroscopic Correlation MC 매트릭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어 이제 굉장히 이제 심플한 매트릭인데 n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의 총 넘버이 되겠고
디텍션 된 object의 총 넘버이 되겠고 이제 피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어슨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이제 그두 가지 이제 variable의 그 covariance랑 그거를 이제 standard deviation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어떤 벡터의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측정을 하듯이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시언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베리어블이 얼만큼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는 것도 측정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강도로 측정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강도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갖는지를 이제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지금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이걸 측정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양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플러팅을 이제 해본 결과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가장 큰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 이제 샘에서 소개했던 SA1 빌리언 데이터셋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한 0.78 정도의 어떤 꽤 높은 어떤 코릴레이션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이고자 했던 거는 이제 포지셔널 릴레이션십이 이런 오브젝트들 사이에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해볼 수 있고 스트럭처럴 바이어스를 주는 것이 이제 어떤 합리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인코딩 할 건지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릴레이션 오브젝트들 간의 릴레이션을 어떻게 이제 매핑하는 방식이 크가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category based가 있고 두 번째는 instance based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category based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코코 데이터셋 같은 걸 이렇게 보여줬을 때 도로가 있고 뭐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랑 이제 도로가 어떤 어, 연관성이 높구나. 그리고 뭐 배랑 어떤 바다가 있으면은 배랑 바다가 연관성이 있구나. 그런 어떤 릴레이션십을 이제 캐테고리 베이스에서 배우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댑터빌리티나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더 조금 수월할 수 있는 반면 이제 캐테고리 인스턴스를 이제 캐테고리로 이제 어사이닝하는 측면에서 좀 컴플렉시티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인스턴스 베이스는 그냥 그 이미지 자체에서 디텍된 오브젝트들을 바탕으로 이제 fine grained graph structure를 이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어떤 particular하고 specific한 어떤 instance based relation을 파악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제 요런 category based에서는 이런 컴플렉시티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instance based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지션 릴레이션과 컨트라스트 릴레이션 요렇게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포지션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이제 각 디텍된 오브젝트들 간의 어떤 위치적인 상관관계를 이제 파악해서 요거를 이제 인베딩해서 트랜스포머 어텐션에 같이 넣어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이제 컨트라스트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ETR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bject 디텍션이 여러 가지가 후보들 캔디데이트들이 됐을 때 이거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 높은 어떤 그 상관관계를 갖는 매칭하는 거를 이제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가 duplicate prediction problem을 해결하고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duplicate prediction problem이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라이언을 찾는 게 목적이면은 요게 이제 GT가 될 텐데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threshold를 기준으로 어 이걸 필터링 했을 때 만약에 요런 값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렇게 이제 라이언만 결국에는 바운딩 박스로 프리딕션이 돼야 될지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유사한 높은 스레시홀드를 비슷하게 갖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라이언이 아닌 오브젝트들도 같이 디텍션이 되면 안 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GT 말고도 여러 가지 바운딩 박스가 같이 디텍션이 되는 게 이제 duplicate prediction problem인데 컨트라스트 릴레이션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DETR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duplicate prediction problem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GT는 하나고 그러면은 이제 positive supervision은 하나만 주어지게 되고 막 나머지 디텍션 된 네거티브 샘플들은 결국에는 이제 positive supervision에 충분하게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positive supervision이 insufficient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slow convergence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충분한 어, positive supervision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제 contrast relation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티베이션이랑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어떤 방법적인 거를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논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방법론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릴레이션부터 시작을 하면은 DTR 패밀리 모델들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 익스트랙션 인풋 이미지가 주어지고 피처 익스트랙션 하고 바운딩 박스랑 클래스 레이블을 뽑고 이제 포지션 릴레이션 인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B가 밑에 하단 우측에 이제 적어 놓은 것처럼 이제 그 바운딩 박스 코디네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스페이셜한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인 코사인 인코딩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T랑 D랑 S는 이제 인코딩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제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각각 만, 16, 100 이런 식으로 고정된 값으로 설정해 놓고 하는 거고 이제 트레이닝 되는 파라미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어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인 이제 포지션 릴레이션 임베딩을 뽑고 이거를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텐션 트랜스포머 어텐션이 이제 소프트맥스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기존과 동일한데 어, 이 릴레이션 임베딩을 이제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그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제 왼쪽이 이제 deformable DTR의 에 대한 이제 도식 그림이고 이제 우측이 이제 relation DETR인데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position relation encoding 된 임베딩을 이제 각각 넣어주고 이제 계속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바운딩 박스를 이제 수정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contrast relation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어떤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objective는 이제 duplicate prediction problem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sufficient positive supervision을 더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position 그래서 우선은 contrast relatio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패러럴한 두 가지 셋의 쿼리를 같이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매칭 쿼리즈랑 하이브리드 쿼리즈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매칭 쿼리즈 같은 경우는 아까 메서드 1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포지션 릴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제 매칭 쿼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duplicate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제 one-to-one 매칭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뽑는 식의 구조를 갖고 있고 하이브리드 쿼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트랜스포머 셀프 어테션을 똑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릴레이션을 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칭 쿼리에 대한 그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포지션 릴레이션에서 본 수식과 동일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쿼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그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프리딕션이 이제 PM과 PH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매칭 쿼리즈 같은 경우에는 원투원 매칭을 통해서 이제 두플리케이트 프리딕션 프로블럼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반대로 하이브리드 쿼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캔디데이트를 그대로 이제 고려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포텐셜 캔디데이트를 더 이제 고려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까 이제 문제가 됐던 어, 어떤 충분한 이제 insufficient한 그 positive supervision을 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반적으로 정리한 어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박스를 제가 쳐놓은 것처럼 이제 매칭 쿼리즈랑 하이브리드 쿼리즈가 각각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어, 그 매칭 쿼리즈 박스 왼쪽에 이제 포지션 릴레이션 인코더를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셀프 어텐션 할 때는 이제 매칭 쿼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레이션 인코딩에서 나온 임베딩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제 하이브리드 쿼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이 이제 트레이닝 할 때는 그냥 모든 어떤 캔디데이트를 다 고려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 쿼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은 이제 트레이닝 할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프런스 시에는 추가적인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들지 않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논문에서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rel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position relation에 대한 어 그 컴포넌트고 이제 contrast가 이제 contrast position relation에 대한 컴포넌트이고 이제 VFL 같은 경우에는 very focal loss라고 기존의 다른 DTR 모델들에서 많이 사용했던 로스인데 요거를 이제 같이 이 모델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만큼 이제 그 position relation 컴포넌트랑 contrast 어, 릴레이션 컴포넌트가 얼만큼의 이제 어떤 그 퍼포먼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딩으로 간단하게 마치면은 어떠한 어떠한 리서치 퀘스천을 던지고 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는지를 조금 서머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각 이미지 간의 이제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이제 각 이미지 간의 어떤 strong positional relationship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지를 이제 MC 매트릭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스트럭처 바이어스가 이제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스트럭처 바이어스가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그 이제 그 슬로우 컨버전스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스트럭처 바이어스를 어떻게 줄 건가를 이제 explicit하게 포지션 릴레이션 임베딩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position relation embedding 같은 경우는 이제 원투원 매칭을 사용을 해서 이제 insufficient한 positive supervision이 이제 lacking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또 slow convergence로 이어지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ontrast relation이랑 그렇게 두 가지 이제 패러럴한 쿼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한쪽은 이제 원투원 매칭도 하고 다른 한쪽은 원투 매니 매칭을 통해서 어떤 포텐셜 캔디데이트를 같이 고려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조금 완화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생각보다 이게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기 이제 프로포즈된 방법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이제 나왔던 DTR이나 다이노 같은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에도 이제 손쉽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연구 학계에 어, 좋은 기여를 했고 요거는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실험 결과들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얼만큼 이게 제너럴하고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데이터에도 잘 적용이 되는지는 이제 코코랑 아까 코코 데이터셋과 이제 SADT 그러면 CSD, MSST 이렇게 이런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잘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콘트라스트 릴레이션은 어떤 역할인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컨트라스트 릴레이션의 효과는 기존 DETR 모델들이 이제 최종적인 한 가지 캔디데트만 선택하고 나머지 이제 프리딕션 된 바운딩 박스들은 그걸 이제 네거티브 샘플로 취급하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포지티브한 슈퍼비전이 주어지기 어렵고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어, 트레이닝하기에도 더 많은 데이터가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컨버전스도 더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해결하고자 컨트라스트 릴레이션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쿼리를 써서 어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컨트라스트 릴레이션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는 쿼리는 이제 두 번째 하이브리드 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매칭 쿼리즈 같은 경우에는 앞 그 첫 번째 컴포넌트 포지션 릴레이션에서 이제 뽑은 포지션 릴레이션 임베딩을 사용한 거를 그대로 써서 이제 원투원 매칭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GT 바운딩 박스랑 대응되는 하나의 바운딩 박스를 찾게 되는 식의 로스를 갖고 근데 컨트라스트 릴레이션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코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투원 매칭이 아니라 원투 매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GT에 대응되는 예측된 여러 가지 바운딩 박스들 모두에 대해서 모두를 다 그대로 고려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어 저기 그 어텐션의 인풋으로 그대로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포텐셜한 캔디데이트를 더 고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까 이제 컨트라스트 릴레이션의 objective인 이제 더 sufficient한 positive supervision을 더 줄 수 있다는 거를 좀 완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게 object detectio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1, 2% 정도의 성능 그 AP 차이도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고 일반적으로 보긴 하는데 어, 앞선 이제 실험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AP 어떤 threshold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 갭이 기존 모델들과 굉장히 미미한 경우도 있어서 이게 사실 음, 얼만큼의 실질적인 어떤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건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한 어떤 어, 방법론은 그렇게 됩니다. 혹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 릴레이션 매트릭스라고 나와서 라지가 n 바이 n 바이 4차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매트릭스가 원래 2차원이고 원래 2는 원래 3차원 텐서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 도메인에서는 원래 이렇게 뭐랄까 이거를 매트릭스라고 부르는지 아니면은 이 논문에서 표기를 잘못했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한 번만 다시 반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 논문에 보면 그 라지 2가 릴레이션 매트릭스라고 나와 있는데 2의 차원이 n 바이 n 바이 4차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매트릭스가 2차원인데 혹시 이런 도메인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로 부리는지 아니면은 이 논문에서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논문을 이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 화면상 다른 분이 좀 공유해 주시고 계신데, 어, 저기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라지 2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게 잘못됐다라는 질문이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을, 그러니까 저 4차원을 하나의 엘레멘트로 보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그냥 매트릭스라고 부르는지 아니면은 그냥 논문에서 잘못 표기한 건지 약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 게 이제 저게 이제 n by n by 4인 이유는 이제 오브젝트들이 총 n개고 그러니까 그 각 오브젝트에 대한 이제 어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하면은 그 매트릭스가 n by n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바운딩 박스의 코오디네이트가 지금 크기가 4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아마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깐깐하게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매트릭스는 2차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도메인은 스피시픽하게 이런 거를 그냥 매트릭스로 불러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매트릭스,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조금 표현을 잘못 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트릭스 보통 이제 그 2차원으로 쓰니까,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29페이지에서 네, 이제 오브젝트 간 포지션의 릴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MC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트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기존에 있는 코사인 시뮬레리티를 해당 오브젝트 릴레이션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그거는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 벡터 간의 오리엔테이션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앵글 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그 PCC 계산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그 서로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를 하지만 그 상관관계의 어떤 어 강도도 같이 비교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민과 베리언스를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더 어떤 정확한 코릴레이션의 비교를 위해서 이제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시언트를 사용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을까요? 근데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네. 같은 코멘트가 이제 더 일을 효율적으로 아니요. 그거는 이제 여기 MC 그 매트릭을 보시면은 그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시언트에 계산된 값이 절대값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0과 1 사이로 매핑이 된다는 거고 피어슨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혹시 질문하시고자 하는 그 저거 의도가 맞을까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 MC 자체의 어떤 레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MC의 레인지요? 그 최소값과 네. 최대값이 어디로 나오는지. MC 매트릭의 레인지는 0과 1 사이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MC 이제 x-axis가 이제 MC 매트릭인데 이게 0과 1 사이의 매트릭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MC의 바운더리는 저 이게 이제 중간에 피어슨 앞서, 코리레이션 코에피션트가 그 절대값을 취하고 있어서 그게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상한데요. 30페이지 다시 한번 네, 가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립니다. 네네. 30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위의 값이 피어슨 콜리레이션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피어슨 콜리레이션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거고, 그게 앱솔루트 밸류를 취하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거고요. 근데 네, 맞, 그걸 n 곱하기 n 마이너스 1로 나누니까 실제로는 값이 0에서 1 사이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작은 값이 되는 거 아닌가요? 0에서 1 나누기 n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피어슨 콜레이션의 값을 그러니까 피어슨 콜레이션을 하나하나 bijs 되고 아, 그 값이 네네, 네, 하나이니까 그 맞습니다. 네네. 서메이션을 여러 표에 대해서 하니까 결국은 0에서 1에 대한 게 붙겠네요. 네네네, 네. 네. 교수님께서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만 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값 바운드리보다 더 작아질 텐데 이제 i부터 j까지 이제 쉽게 말해서 매칭되는 그 오브젝트들끼리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다 계산하고 그걸 다 합한 값에서 전체 오브젝트의 그러니까 매칭 개수로 이제 나눠주니까 0부터 1 사이가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의 이미지에서 이 MC가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MC는 전체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나의 이미지에서 그, 그 디텍션 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걔네들끼리의 어떤 얼만큼 포지셔널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MC를 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31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그 값들을 다 더해서 그 데이터셋 사이즈로 나눠서 이제 이 데이터셋 단위에서 얼만큼의 오브젝트들끼리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correlated 돼 있다는 거는 뭐 둘 다 밑에 있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던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둘 다 밑에 있거나 치우쳐져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이 피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피처들과 이제 이 바운딩 박스의 이제 코어디네이트 기준으로 그래서 각 바운딩 박스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얼만큼 바운딩 박스의 어떤 위치상 그 피처들과 그 위치가 얼만큼 관련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매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거기 아까 결과 이제 프레젠트 하는데요. 그러니까 논문에서 그렇고 말씀 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컨버전스가 빨라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장시간 이제 어, 알고리즘을 수행시키면 결국은 같은 미니멈에 도달하는 건가요? 컨버전스가 빠른 거면은? 아까 그래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했는데 어, 이 논문을 제가 이게 앞에 있군요. 실험 결과가 생각해보니까 그 논문을 제가 다 읽고 이제 실험 결과들을 그 말씀하신 실험 결과를 보다 보니까 든 생각이 이게 음 이제 뭐 앱 논문에서 좀 셀링 포인트는 에폭 2를 기준으로 이제 다른 모델들보다 컨버전스가 훨씬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 이제 근데 이제 뒤에 그 실험 결과에서 보시면 다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성능이 한 68 뭐 요렇게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은 이게
한 에폭 2를 기준으로는 더 컨버전스가 빠르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델이 완전히 컨버전스 했을 때 도달하는 어떤 최고 성능 관점에서는 어 그렇게 어떤 임프레시브한 효과가 있지는 않다. 그렇게 저도 조금 보긴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저거 에폭수가 계속 증가해도 결국은 서로 똑같은 곳에서 도달하는 게 아니고 뭔가 언뜻 보기에는 더 유의미한 차이가 계속 남아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로스가 달려졌으니만큼 옵티마이즈 하려면 RF 펑션도 다른 것 같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옵티미제이션 관점에서 성능, 그러니까 컨버전스가 빨리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다른 문제를 다른 아브젝티브 펑션을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신지는 제가 알겠는데 제가 조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했던 게 릴레이션 DETR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완전 어쨌든 컨버즈에서 최고 성능을 찍었을 때 한 55 이렇게 50점대인 반면 다이노 같은 그러니까 보라색인 다이노 같은 경우에는 그걸 훌쩍 뛰어넘는 68인가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말은 이게 컨버즈를 쓸 때는 컨버즈 하는 어떤 지점에서의 성능은 다이노보다 못 미친다는 거니까. 제가 음, 잘,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래프 보면은 릴레이션 DDTR이 계속 다이나보다 성능이 좋은 걸로 보이는데요. 회복이 진행되어도. 근데 아닌가요? 그게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12포까지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발표하는 어떤 최고 성능 기준으로는 다이노가 릴레이션 DTR보다 더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에폭이 더 진행되면은 결국은 다이노가 그 릴레이션 DDTR보다 액큐레이시가 더 높아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살짝 뭐 이렇게 이걸 뭐 체리 피킹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보여주고 싶은 어떤 아이디어란 구간만 딱 잘라서 보여준 실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최종 성능이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컨버전 스피드가 빨라진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컨버전스 스피드 측면에서는 우위가 있는 거는 네. 사실이지만 어떤 최종적인 성능 관점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네, 네. 게 결론일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수학적으로는 옵티미제이션 오브젝티브가 다르니까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건 아닌 게 많지요. 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컨버전 스피드라는 거는 그냥 이제 어떤 매스메티컬한 옵티미제이션 관점에서 같은 펑션을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 액큐레이시를 더 빨리 달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네, 사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에폭 12까지이고 이제 AP도 이제 50에서 95의 그 이제 average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에 있는 AP를 이제 averaging 한 거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AP를 더 이제 그 스레시홀드를 더 높게 하거나 이렇게 다르게 했을 때에 대한 결과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서 그거에 따라서도 생각보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럼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